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5. 위로의 동반자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쾰른 지역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한번 놀다 가라고 말한다.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는 치유력이 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 마치 자신이 일순간 변한 것 같고 상대방 역시 선물 받은 느낌을 갖는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도와줄 때의 만족감에서 나오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문과 문제를 잊게 되고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몰두하며 자신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잠시나마 견딜만해진다. 이는 음악가가 자신의 연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과 유사하다. 음악에 몰두하는 음악가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사람은 자신을 초월할 때 아름다워진다. 자신을 잊고 어딘가에 몰두할 때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은 둘 사이의 외부적인 것과 벽을 헐어버리는 분명한 신호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며 가치를 더해준다. 그런 만큼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경험은 끔찍하게 다가온다. 즉, 이는 누구도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누구도 내가 무언가를 해내리라 믿지 않으며 누구도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감정에만 갇혀 있게 된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모습이 훌륭한 외모 혹은 공손한 예의범절에 의해 잠시 가려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뿐더러 타인에 대해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얻으며 살아가는 반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내겐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데는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는 조그마한 용기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속성이기도 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직관은 복잡한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신이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도움받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며 나중에 떼어내기 힘든 사람이라면 차라리 애초에 곁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만을 믿는 것이 정말 강한 것인가?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는 고백은 강인함과 겸손함의 상징이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신학자 풀베르트 스템펜스키는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자 신뢰와 열린 마음의 상징인 것이다. 자신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한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남자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하나둘씩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존성을 긍정하고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는 자세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 먼저 말을 꺼내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백화점이나 기차역 등에서 마주치는 너는 내게 필요 없어를 의미하는
상관없다는 듯한 시선과는 다른 시선 말이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중심적 태도나 혹은 이타심의 의미에서가 아닌 사람은 혼자서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 자세에서 말이다.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술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이 있다. 어느 한쪽도 제대로 습득하지 않고서는 다른 기술도 절대로 습득할 수 없는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 분담하기. 낯선 이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적이 있었는가? 택시기사나 스튜어디스, 여행 동반자 혹은 비서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지금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시점이구나를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친절함이나 공손함이 아닌 차마 하기 힘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처지를 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화통화 중인 상대방이 이제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내겐 뭔가가 더 필요해. 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도 꺼냈고 여러분도 상대방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방비 상태였던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생길을 다시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안녕을 신경 쓴다.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 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놔도 좋아. 너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낼 수 있어. 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된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 여성이 여행 가방을 분실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어느 낯선 사람이 분실 신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인간성은 살아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실한 여행 가방이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낯선 이는 자신의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 자체가 그 여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다. 최근에 유방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태어난 어느 여성이 한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던 일을 들려주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상당히 놀라고 부끄러웠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유방수술이라는 큰 일을 겪은 후에 상실했던 자신감을 이 낯선 남성이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다. 항상 가까운 친구만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때로는 낯선 이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다. 자신의 끝없는 심연의 끝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공공한 상황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으리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이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선생님. 자신도 두렵지만 기차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승객. 컴퓨터 데이터가 사라져서 절망한 고객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뒤로 미루고 고객의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컴퓨터 전문가. 잔디를 깎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원의 주인에게 도움이 될 허브를 심어주는 정원사. 주인이 곧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정해진 청소 시간 이외에 옷 몇 가지를 다림질해주는 가정부. 집을 비운 이웃 사람을 위해 케이크와 카드를 가져다 놓는 이웃 사람 등은 일상적인 친절함 이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단순한 의무 이상을 행하여 우리의 가슴을 위로해주는 인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적셔주는 것은 대대적인
기금 모금이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일상의 소소한 햇살 같은 행동들이다. 해맑은 미소, 안부 전화, 적절한 순간의 웃음, 온기가 전해지는 악수,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사, 혹은 마음에 와 닿아서 오랫동안 남는 말 등이 그러하다. 이는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자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이다. 이는 단순한 의무와 그 이상의 무언가 사이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위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위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힘을 얻기도 한다.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위의 호의이다. 또한 주위의 호의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나태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주위의 호의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더라도 우리 가슴은 이를 기억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음의 문만 닫지 않는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보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정확히 들어보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까지 주의 깊게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실천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바로 본론을 꺼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의 곁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단 내가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다가갈 필요를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단지 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기만 해도 상대방은 안도하며 확신을 갖게 된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인식하고 들으며 이해하는구나.